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나누게 될 상담사 김은혜입니다. 저는 오산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을 상담하고 있는 상담사입니다. 저는 1대1로 상담하거나 또 뭐 집단 상담하거나 또 이렇게 강의하는 일도 꽤 있는데 그렇게 많이 떨리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여기 여러분들 만나러 올 때는 굉장히 떨리더라고요. 왜 이렇게 떨린가 하고 생각을 해보니까 강의나 상담에서 할 때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내가 그냥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어주기만 했어도 됐었는데 사실 오늘 이 자리는 여러분들이 내 이야기 안 듣고 싶으면 안 들어도 되기도 하고 졸리면 자버리면 되는 곳이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내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다 안 들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내가 여러분들에게 다 마음에 들게 또 이야기를 할 수 없기도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때문이지도 않았나라는 생각도 하게 되는데 그래도 또 어쩔 수 없는 사실은 저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다 들지는 못할 수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내 얘기를 들으면서 혹시라도 한두 명이라도 저의 이야기에 또 마음에 이렇게 닿는 사람이 있다면 오늘 하루 또 힘을 가지고 돌아가셨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삶에 좀 의미 있는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이야기로 시작을 할까 많은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가장 좋은 거는 내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내가 어떤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했었고 그리고 여러분도 오면서 느끼셨겠지만 오늘 주제 뭐죠? 왜 사냐고 묻거든인데 그 제목 되게 어렵잖아요. 어르신들에게 이런 질문해도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 이야기인데 나 역시 굉장히 힘든 이야기인데 여러분들한테 그런 얘기를 질문하고 대답하라고 하면 얼마나 힘들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이제 질문을 받고 나서부터 이제 생각했던 것이 왜 사냐는 질문 가장 많이 할 때가 뭐냐면 제가 생각해 보니까 힘들 때 그 말 제일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되게 지칠 때 왜 사냐? 이렇게 살아서 뭐 하냐? 이런 말 굉장히 많이 해요. 그리고 제가 상담실에 있다 보니까 그 상담하는 현장에서 많은 친구들이 그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선생님, 왜 사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제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렇게 살아서 뭐 해요? 어차피 똑같은 거. 나 공부도 잘 못하고, 그리고 그렇게 뛰어난 외모를 갖고 있지도 않고, 그리고 저는 좋은 대학을 갈 것 같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우리 집이 그렇게 넉넉하지도 않아요. 근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해서 뭐 해요? 근데 그 말이 사실은 맞는 말이거든요. 왜냐하면 속도와 그리고 높이를 강요하는 요즘 세상에서는 여러분들처럼 열심히 살고 버텨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굉장히 이율배반적인 그런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중학교를 딱 왔는데 초등학교 때까지 엄마랑 모든 사람들이 나에게 신경을 써주고 관심 갖고 있던 그런 세상에서 살다가 학교라는 곳에 딱 왔는데 반이라는 곳도 갑자기 공부는 힘들어지고 어느 순간부터 나에게 대학이라는 것 그리고 나에게 진로라는 그 이름으로 나에게 굉장히 힘들어지는 그런 일들이 자꾸 앞에 당면하게 되죠.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이 오갈 데가 없고 그리고 또 그 친구들이 가장 힘든 순간에 옆에 있어줘야 할 가족들이 필요한데 그 가족들이 내 옆에 있어주지 않으니까 많이 괴로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항상 하는 말이 선생님 저는 너무 외롭습니다. 그리고 저는 계속 마음이 아픕니다. 그리고 눈물이 납니다. 그리고 또 요즘 최근 굉장히 제가 많이 듣고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그런 이야기예요. 선생님 이 친구가 하는 얘기가 저에게 가시가 되어서 돌아온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해요. 그런 얘기를 듣고 있을 때 상담사인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들이라면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파하고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하겠어요? 생각보다 해줄 수 있는 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친구들이 원하는 말도 뭐냐면 내가 그냥 그곳에서 함께 있어주고 그 이야기를 들어주길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얘기를 했어요. 미안해, 지금 너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어서. 너무 뻔하고 진부한 이야기예요. 그리고 위로해줄 수 있는 이야기는 굉장히 뻔해요. 그리고 그 뻔한 이야기를 근데 생각보다 우린 참 많이 안 하고 살아요. 근데 많이 아파하고 그리고 우리가 고통을 느껴봤던 사람들은 잘 알 거예요. 옳고 그름 따져주길 원하지 않아요. 우리는 굉장히 판사놀이 하길 좋아합니다. 많은 친구들이 그리고 우리 어른들이 판사놀이 하면서 이게 옳고 그르고를 따지면서 우리 굉장히 신나해요. 그 판사놀이가 우리에게 굉장히 잘 맞는 옷인 것처럼. 근데 내가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친구 때문에 완전 열폭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나에게 판사놀이를 하고 있다. 정말 짜증나죠. 내가 정말 그때 듣고 싶은 건 정말 진부하지만 유치한 것 같지만 필요한 단 한마디, 위로의 한마디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판사놀이를 가장 많이 좋아하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그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어서 쑥스러워하거나 하지만 나는 그런 이야기를 잘 하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삽니다. 제가 요즘에 그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했어요. 상담하면서 아이들이 그런 얘기해요. 제 성격이 원래 쿨하거든요. 이런 얘기 굉장히 많이 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쿨한 게 뭔데? 쿨한 게 뭔데? 핫한 건 또 뭐고? 그래서 제가 맨날 바꿔서 하는 말이 난 쿨한 것보다 핫한 것보다 웜한 사람이 좋다. 우리는 중간쯤 그 어디 중간쯤은 이도 아닌 저도 아닌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두 가지를 모두 아우를 수 있는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저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주류라고 하는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저 높이에 있는 것들이 계속 우리를 계속 높이 쳐다보게만 하고 그리고 빠르게 가야 한다고 이야기하다 보니 우리에게 있어서 속도와 높이는 굉장히 가장 중요한 사람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고 있을지 몰라요. 수능 보면서도 그리고 수능이 끝나고 나서도 대학을 가서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는 이유는 뭔가요? 공부를 하는 이유? 대학을 가는 이유가 뭐예요? 아마 가장 중심에 미안하지만 그 중심에 내가 가장 중간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공부를 하는 이유도 그리고 내가 무언가가 되고 싶은 이유가 그 열매, 내가 잘 키우는 그 열매를 우리는 그 열매를 내가 따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삽니다. 하지만 지금 같은 세상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줄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땅을 일구는 일, 내가 너무 열심히 땅을 일구어서 씨를 뿌렸는데도 씨를 내가 뿌리고 자라는 것까지 내가 다 지켜봤는데 열매는 누군가가 가져가. 너무 화날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살아가는 거거든요. 내가 힘들 때 그리고 그 열매를 많이 나누고 그리고 그 열매가 필요한 사람에게 갈 때 그것이 정말 그 열매에 가치가 있는 것인데 우리는 그 열매를 많이 따서 그 열매를 다 내가 가지려고만 해요. 그리고 때로는 그 열매를 어디에다 써야 할지도 모르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 굉장히 귀해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오히려 내가 하고 있는 이야기보다 여러분들 더 치열하게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그 고민이 이 세상을 좀 더 빨리 변화시키는 데 노력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 열매 이제는 좀 나누면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거는 땅을 일구는 거. 그리고 그 자라나는 과정을 내가 너무 힘들었지만 그 열매 내가 키워서 보람 있게 누군가에게 나눠주면서 사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저 역시도 제가 힘들 때 저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왜 사는 걸까?
그리고 내가 이걸 왜 하는 걸까? 제가 학부 때부터 지금 제가 박사과정을 받고 있는데 오기까지 저는 이제 상담이라는 것을 공부하는 사람이니까 상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면 학문에 대해서 공부도 하지만 가장 깊이 들어가면 내면의 갈등을 가장 많이 느끼거든요. 여러분들도 알겠지만 선택의 앞에서는 어떤 것을 결정해야 할까 해서 가장 큰 고민이 많이 들어요. 이것이 맞는 걸까? 이렇게 하는 것이 이 사람을 살리는 걸까? 그거에 대해서 가장 초점을 많이 두게 되는데 우리 상담하는 용어 중에 그런 말이 있어요. Here and now라는 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에 있는 이 사람을 위한 어떤 그런 이제 학문적인 일들을 우리가 해나가기도 하고 상담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했고 그걸 위해서 공부했고 굉장히 많이 애썼지만 어느 순간 내가 열심히 하고 일을 마치고 돌아가는 그 순간에 아파트 앞에 터덕하고 서서 제가 한 얘기가 도대체 나의 here and now는 어딘가? 내 here and now는 어디지?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here and now. 나의 here and now는 없었어요. 그냥 배운 거 그대로 했고 행동했고 그냥 옮기고 말았는데 그 here and now가 나에게 없었을 때 그때 저에게 굉장히 공허함과 우울감과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찾아왔었어요. 사실 저 이 얘기를 할 때 고민 많이 했어요. 여기서 이런 얘기 해도 될까? 고민 되게 많이 했었는데 하기로 마음 먹었으니까 용기를 내고 그때 이제 저에게 우울이라는 것이 찾아왔고 그리고 그 우울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막 이 주체할 수 없는 분노와 막 이 눈물과 이런 것들이 막 나를 사로잡을 때 그것을 멈출 수 없어서 막 뛰쳐나갔는데 막 외투도 입지 않고 흔히 말하는 집에 있는 내복바람으로 뛰어나갔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막 뛰어나가고 딱 섰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는 거죠, 나에게. 그러면서 진짜 왜 사는 걸까? 내가 무슨 의미 때문에 사는 걸까?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가족이 있어도 또 옆에 좋은 친구가 있어도 그 순간 나에게 질문을 던졌을 땐 하나의 답도 떨어지지 않더라고요. 그 대답을 해줄 수 없는 그 순간이 왔을 때 어느 누구도 나에게 아무 얘기 해주지 않는데 오히려 가까운 사람들은 제가 아까 얘기했던 그 판사놀이를 시작하더라고요. 이래서 그랬고 저래서 그랬고. 그때 이제 제가 맞닥뜨린 현실이 뭘까요? 힘들어하고 있는 이 사람이 누군가를 치료한다는 건 너무 웃기잖아요. 그리고 저 혼자 또 굉장히 고민을 했죠. 아, 이거 해도 괜찮을까? 특히 청소년들을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해도 될까? 그리고 내가 아픈 사람인데 이것을 해도 될까? 그래서 저를 치료해 주시는 선생님께서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버텨라. 버텨라. 처음에는 그 말이 조금 굉장히 답답하고 힘이 들었어요. 아니 지금까지 버티느라고 이렇게 지금 이악 물고 살았는데 뭘 또 버텨야 되는가. 그랬더니 버텨내면서 이것을 이겨내는 맛을 한번 봐라. 굉장히 잔인한 말이었고 내가 이것을 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에 빠졌던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한번 믿어보기로 했고 그 말을 따르기로 했어요. 그래서 버티기로 작정을 하고 버텨냈죠. 그래서 버텨내서 지금까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오히려 그것 때문인 것 같아요. 그 일로 인해서 누군가를 바라보는 것에, 누군가를 또 사랑하는 것에, 그리고 나처럼 아픈 사람을 바라보는 것에 선입견 없이 다가갈 수 있었고, 그리고 그들에게 함께하는 것이 어렵지 않았다. 그리고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열매를 따는 것에만 목적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그 열매에서 일부는 내가 갖지만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흔쾌히 기쁘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일을 내가 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리고 내가 일구었던 그 땅의 시간이 그 속도가 누구보다 느리고 그리고 누구보다 빠르지는 않겠지만 그것에 대한 열매는 꼭 맺힌다. 그리고 그 열매가 하나뿐일지라도 쪼개어서라도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희망이 우리에게 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 자체를 우리는 그것이 굉장히 우리에게 악연적인 것처럼 생각을 많이 해요.
근데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어요. 사실 제가 드라마 보는 거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데 그 작가도 이제 어느 순간에 이렇게 부류가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기 전에는 왜 이상적인 가족을 그리는 드라마가 있잖아요. 그러면서 나의 가족을 거기다 투사시켜서 봅니다. 왜 우리 엄마는 저렇게 얘기해 주지 않지? 저기 드라마 속에 나오는 엄마도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빠도 우리 아빠 같았으면 화가 났으면 벌써 눈을 이렇게 떴을 텐데 그 드라마 속에 나오는 아빠나 엄마들은 굉장히 의연하고 초연하게 잘 받아들이면서 아들아 이러면서 딱 받아주는 거예요. 근데 왜 현실에서는 그런 가족이 없잖아요. 사실 별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근데 그런 가족이 없는데 그것이 실제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인 것처럼 항상 그것을 이상을 가지고 살았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그것을 이상을 갖고 살다 보니까 내 현실의 삶이 너무 척박하고 말도 안 되는 삶이고 정말 누가 흔히 말하는 정말 왜 이렇게 살아야 될지 모르겠네. 그냥 이쯤에서 멈추고 그만 사라져도 되는 그냥 이쯤이면 괜찮다 싶은 그런 삶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죠. 근데 사실 공부도 하고 제가 성장해 나가면서 제가 배운 한 가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다. 그리고 쉽지 않다. 그리고 힘을 내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어렵다. 우리 그런 말 되게 많이 해요. 어려울 때 힘내. 그리고 파이팅해 라는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때 그 말을 들으면서 느꼈던 게 힘이 없는데 힘을 내라는 말은 되게 고통스러워요. 힘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낼까? 그래서 제가 그 말을 바꾸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을 비축해. 그래야 힘이 나지 않을 때 힘을 낼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힘을 비축하지 않으려고 해요. 있을 때 다 써버리고 없을 때는 늘어져 있죠. 그 늘어져 있다는 표현 자체가 힘이 없어서 못 올라오는 건데 우리는 평상시에 그 힘을 잘 비축해야 해요. 그 힘을 비축하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것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과 내 주변에서부터 우리가 받는 그 회복에 관련된 그런 우리 희망을 주는 말들이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 우리가 그 귀하다는 것을 그냥 교회에서 혹은 책에서 아니면 뭐 우리가 그냥 페이스북이나 어떤 좋은 말 정도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필요한 무엇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살아야겠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필요하고 중요한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절대적인 가치에서만 생각하고 정말로 일상생활에서는 우리가 그것을 사용하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책 속에서 그런 걸 봤습니다. 서로 연인들이 사랑을 할 때는 돈을 아까워하지 않으면서 비싼 식당에 가서 밥을 먹기도 하고 좋은 선물을 사주기도 한대요. 그런데 결혼하는 순간에 그 동시에 갑자기 싸구려 음식으로 대체가 되고 점점 돈을 쓰기 시작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들 모를 수도 있지만 현실이 그렇습니다. 제가 5개월밖에 안 된 새댁이거든요. 근데 현실적으로 정말 그래요. 왜냐하면 같은 물건이지만 양만 값싼 걸 사게 되고요. 그리고 점점 더 아끼려고 들어요. 근데 그걸 생각해 보면 사랑할 때와 사랑하지 않을 때로 비교할 수는 없지만 그 책의 저자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차라리 비싼 거 먹으면서 우리 안에 사랑이 많았으면 좋겠다. 근데 저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고 너무너무 좋을 때는 내 것에 있는 것, 정말 잉여잖아요. 비싼 음식 먹는 거. 그 잉여를 쓰는 것을 아까워하지 않는데 이제는 필수적인 것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까워하며 누군가에게 주는 것을 아끼려고 듭니다. 그걸 생각해 볼 때 정말 필요한 것을 우리가 하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자꾸 이제는 잉여의 무언가를 자꾸 아끼려고 드는 우리를 보면서 때로는 조금은 풍성하고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다. 1988에서 그거 나왔죠. 사랑한다는 건 했더니 그냥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아니라 뭐라고 했죠? 절실함이라고 했어요.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건 그냥 줄 수 있는 넉넉함이 아니라
정말 그것을 줄 수밖에 없는 절실함이다. 근데 저 그 말에 되게 깊이 와닿았어요. 우리한테는 누군가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그것을 너무너무 주고 싶은 절실함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아무 때나 줄 수 있는 넉넉함? 그걸 넉넉함이라고 볼 수 있지만 우리가 진짜 많이 쓴, 아까도 제가 썼지만 잉여인 것 같아요. 정말 누군가에게 주어야 되는 말, 절실하기 때문에 해줘야 하는 것, 그리고 절실하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이것을 정말 꼭 필요한 말을 해줘야 하는 것, 그것이 너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제가 만나는 청소년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아이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절실함이 묻어나는데, 미안하지만 우리 어른들이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이 그걸 해주지 못해서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있었어요. 내가 가족들에게 오히려 항상 가까운 사람들에게 더 상처를 많이 받죠. 너무너무 사랑하고 힘들지 않을 땐 옆에 가까이만 있어도 눈만 봐도 그 사람이 무슨 마음인지 알아요. 하지만 가까이 있는데도 이 사람이 내 마음을 모른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하고 큰 소리를 내어서 화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을 빗으로 꽂고, 그리고 그것이 내가 당신에게 전투에서 이겼던 승리인 것처럼 우리는 환호를 지르기도 하죠. 저도 그런 모습이 있거든요. 때로는 싸우고 나서 그 사람이 고통스러워하는 걸 보면 내가 한 방 먹였구나, 내가 훅을 날렸구나,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내 한마디가 저 사람을 KO 시켰구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제가 사실 반대로 듣고 나면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정말로 어딘가에 정말 깊이 들어가서 혼자서 막 힘들어할 텐데, 그거를 잘 생각하지 못하고 그거를 날려놓고 혼자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참 사람이 입장 바꿔 생각해보는 게 잘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 있을 거예요. 학교라는 곳 굉장히 힘들어요. 제가 생각해보면 해볼수록 상담을 제가 처음 했을 때랑 지금을 비교해보면 친구들의 학교에서 생기는 문제들, 관계 때문에 어려워하는 그 또래관계 문제는 점점 더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예전과 같이 그냥 친구랑 음식 한번, 밥 한번 잘 먹고 그냥 한번 놀면 풀리는 관계가 아닌 거죠. 미안하지도 않은데 미안하다고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얘가 왜 화가 났는지도 모르는데 그걸 또 계속 탐색해야 되고, 그리고 얘가 왜 불편해하는지도 모르겠고, 그리고 도대체 얘가 나한테 왜 화를 내는지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리고 나는 또 얘한테 왜 짜증이 나는지 알 수도 없는 그런 관계가 계속 반복적인 거죠. 근데 그런 친구를 보면 1학년 때, 중학교 1학년 때 그랬는데 2학년 때 가서 또 그러고, 잠깐 괜찮았다가 중3 때 만약에 그 반이 같이 들어오면 그 친구가 같이 또 되면 또 그 친구가 또 고통스럽게 지내는 그 관계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이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너무 관계 때문에 힘든데 이 관계 때문에 힘든 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뭐 해결까지는 못 가더라도 그러면 도대체 우리는 왜 이렇게 힘들어하고 있을까 하고 생각해보면 모두가 하는 것이, 그 안에 중요한 것이 말이더라. 이 친구가 이렇게 말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속상했고, 내가 이런 말을 전달했는데 이래서 이러이러해서 나에게 이런 것이 왔다. 말이라는 것은 계속 사람을 살리는 말이라고 했는데, 말은 누군가를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쓰러졌던 사람을 일으키기도 하는 것이 말에 굉장한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 말이 힘이 있다고 생각하면서도 그 힘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해서 어떨 때는 너무 에너지를 과하게 사용해서 그 에너지를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때도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학교에서든 아니면 내가 이제 바깥에 사회에 나갔을 때 분명히 이 말 가지고 고민하는 순간들이 올 수 있어요. 그리고 말 때문에 혹은 아니면 관계 때문에 오는 그 고통스러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그 말이라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항상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말은 언제나 누군가를 살리는 것에 있어서 중요한 언어를 사용해야 한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해요. 우리가 사실 요즘처럼 촌철살인 페이스북이나 우리가 정말로 SNS에 들어가면 말 잘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리고 정말 요즘에 지식인들은 다 페이스북에 둥지를 틀고 있고, 그리고 학교에서 배우지 않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는 것이 인터넷이라는 공간인데, 그 공간 안에서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들이 누군가에게 좋아요를 누르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위로하는 방법을 배우시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힘이 되는 말을 하는 방법을 여러분들이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말 때문에, 그리고 관계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이 아픈 것은, 우리 어른들이 좀 더 이 친구들에게 그런 말을 많이 해주었더라면, 그리고 우리가 바른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리고 건강하게 대화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면 여러분들이 좀 더 대화하는 것에, 또 친구들과 그리고 힘들어하지 않고 잘 지내지 않았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해보게 돼요. 항상 지치는 순간이 오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낙오자가 되었다는 순간이 올 때, 그리고 그런 순간들이 우리에게 어느 순간 어떻게 돼야 될지 잘 모를 때, 그런 순간들이 우리 앞에 어느 순간 언제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그리고 항상 고통스러워요. 그리고 그 순간은 또 지나갈 거지만 또 올 거예요. 인생은 살아갈 만합니다. 행복합니다. 여러분, 전에는 그런 말 많이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저는 솔직하게 인생 한번 살아갈 만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 잘 못하겠어요. 하지만 되게 중요한 것은, 그렇지만 살아가기에, 그리고 살아갈 만한 무언가가 있다는 사실은 또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잘 알지 못해서, 그리고 그 안에서 있는 무언가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우리가 그냥 중도에 포기하기엔 너무 아깝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왔던, 그리고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오는 이 순간까지 너무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 점 하나로부터 시작되었던 그 생명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왔고, 그것이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그리고 지금 이 오늘 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어떠한 또 역사의 하나의 또 점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지금 현실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그것을 멈춰버리기엔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너무 귀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작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아픈 사건이 있었죠. 4월 달에. 근데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제가 그 친구들을 도울 일이 있었어요. 근데 사실 그때 나라도 힘들어하고 모든 청소년들이 괴로워할 때였죠. 그리고 그 친구는 오빠를 잃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고통스러워했죠. 사실 부모님들은 정말로 괴로워서 내가 그 아이를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나 역시도 같이 그 아이를 따라가고 싶은 마음속에 잠들어 있었어요. 그렇게 힘들어하는 친구에게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하나도 없잖아요. 뭘 해줄 수 있겠어요? 그냥 위로해 주는 거? 위로해 주는 것도 없었어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어 주는 거. 그냥 그 아이 앞에, 그 아이가 3시간이면 3시간 그냥 그대로 그 자리에 기다리고 있어 주는 거? 그게 다였는데, 제가 오히려 그 친구한테 들은 얘기는 뭐냐면,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저는 어른들이 산 사람은 살아야 되잖아요? 라는 말이 되게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 말 틀린 말 아닌 것 같아요. 왜? 제가 살아야 우리 엄마 아빠를 살릴 수 있겠더라고요.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제가 눈이 번쩍 뜨였죠. 어떻게 그런 생각을 했냐. 같지만, 분명히 아프지만, 그 순간 함께 같이 고통스럽지만 우리 엄마 아빠 언제까지 저렇게 둘 수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맞는 말이거든요. 우리는 그 친구의, 저 역시
그냥 그 친구에게 고통스러워하니까 그것에 멈추려고만 했었지, 그 아이가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다는 것은 제가 바라보지 못했었어요. 그 아이는 노력하고 있었어요. 너무너무 힘들고 열악한 상황이지만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그를 잊은 게 아니에요. 내 형제를 잊은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순간 내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애쓰고 있고 노력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옆에서 얘기를 하겠죠. 뭐라고 했을까요? 너무 아무렇지 않다. 혼자서 너무 잘 버티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고통스러워했어요. 하지만 그 아이는 입 악물고 했던 것이 엄마에게 밥을 먹이는 것과 아빠에게 물을 건네는 것이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었어요. 엄마, 먹어야 돼. 아빠, 물 마셔야 돼. 그 아이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일이었어요. 생명을 살린다는 건 굉장히 큰일 같지만 먹는 것을 건네는 거, 물 한 잔을 주는 것부터 시작이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중요하게 생각했으면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여러분들이 숨쉬고 있고 여러분들이 옆에서 손 내미는 그 짧은 순간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살라고, 네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너가 살아야 할 중요한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동기를 심어주고 있는 것일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그것을 멈추려고 해요. 그리고 그것을 하지 않는 것이 낫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말을 아끼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들 잊지 말아야 해요.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사람들 때로는 내버려 두는 것이 필요하지만 그거는 한순간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누군가를 다시 찾아가고 싶을 때는 그들이 쑥스러워서라도, 나의 고통을 이해하기 힘들어서라도 손 내밀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바라봐주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냥 한순간 혼자 있고 싶대, 그걸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혼자 있는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누군가가 꼭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손잡아주는 시간이 꼭 필요할 것이다 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시작해줘야 여러분들 밑에 있는 동생들, 그 밑에 있는 동생들 배울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우리의 기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일에 언제나 동참하자. 내가 공부하는 것도, 내가 사회에서 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그리고 그 열매를 누군가에게 나누어 주면서 사는 것이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삶의 이유여야 한다. 그것을 여러분들의 가장 모토로 삼았으면 좋겠어요. 누가 그런 얘기 했었어요. 어른들도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공부해서 남 주냐? 네, 남 줘야 돼요. 우리가 공부하는 이유가 내가 똑똑한 사람이 돼서 박사가 되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내가 그것으로 내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될 것이냐, 그리고 약한 자의 편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능력, 나의 그 달란트를 누군가에게 어떻게 줄 것이냐, 그것만큼 귀한 것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자꾸 그것을 잊고 살아가고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멈추면 안 돼요. 그리고 그것이 별것 아닌 것처럼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사실 이거는 좀 가슴 아픈 얘기인데, 제가 한 몇 주 전에 중학생들하고 집단 상담을 할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누군가가 이렇게 이제 힘든 사례에 대해서 있었고 고통스러운 사례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에게 해줄 수 있는 말을 우리가 해보자라고 했더니 너무 안타깝게도 13명 중에 2명 말고는 아무도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해줘야 될 가치를 못 느낀다고 얘기를 했어요. 중학교 2학년이었는데 왜 그렇게 얘기를 했냐 그랬더니 그냥 그런 상황에서 내가 해줄 수 있는 말이 없는데, 미안해서가 아니라 해줄 말이 그냥 없대요. 그리고 뭐라고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말하는 게
딱 던진 말 한마디가 뭐였냐면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인생이 잘 풀릴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제가 그걸 보면서 다른 애들이 잘 썼네 그러면서 또 다른 애들이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죠. 누구라고 얘기는 할 수는 없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공감해주고 위로해줄 수 있겠니? 라고 했는데 중학교 2학년 친구들이 앉아서 던진 그 말 한마디가 네가 지금부터라도 잘하면 인생이 잘 풀릴 거야 였던 거예요. 공감해주자는 그 말 한마디가 너무 아픈 얘기죠. 누군가에게 그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해본 적이 없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 배워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나도 울 때 엄마가 울지 말라고 하는데, 그만 울라고 하는데, 그럴 거면 나가라고 하는데, 내가 가장 많이 들었던 말들인데, 그럼 뭐라고 해요?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거예요 라는 말을 해요. 중학교 2학년이 어차피 세상은 혼자 살아가는 것? 네, 누군가는 그렇게 얘기하죠. 하지만 어차피 같이 사는 세상이거든요. 어차피 함께 같이 살아가야 하는 세상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놓치지 않아야 될 것 같아요.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건 굉장히 힘들고 지치고 분명히 실망하고 상처받고, 그리고 그 상처 때문에 또 골마서 아프기도 하고 쓰러져 있기도 합니다. 누군가와 함께 한다는 거는. 그런데 그것이 또 하나 반전이 있다는 건 함께하는 것에는 굉장히 힘이 있어요. 그것을 또 이겨낼 만한 힘을 또 우리에게 주거든요. 함께한다는 비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고통스럽습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계속 신경 써야 하고, 그리고 그가 무엇을 원하는지 바라봐 주는 것이 절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 신경을, 그에게 관심을 보낼 때 그도 나에게 관심을 줄 거예요. 그 관심의 법칙, 그리고 함께함의 법칙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그리고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믿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금부터 해나가야 할 일들은 열매를 거두는 것이기도 하지만 열매를 누군가와 나누면서 사는 삶이,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삶이 여러분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버텨왔고, 그리고 사실 지금 수능 마치고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들을 견뎠겠어요. 그리고 그 시간을 견뎌오기까지 여러분들은 그만큼 성장해왔고, 여러분들이 경험해왔던 그것들을 누군가에게 전해질 수 있습니다. 상처라는 것, 네, 분명히 아파요. 상처 아파요. 그리고 너무 눈물 나고 고통스럽습니다. 하지만 너무 뻔한 얘기인데 상처는 우리를 성숙하게 하고, 그 상처로 인해서 나는 세상의 많은 것들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겼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눈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이치와, 그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그 가치관이 내가 사람을 향해 있다면 좋겠고, 또 사람을 향해서 사람의 아픔과 고통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면 정말 언제 어디서나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그리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런 역할을 하는 여러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살린 말 중에 아까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했지만 고맙다, 지금까지 잘 버텨줘서, 저를 살린 말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인데 제가 했던 방법을 간략하게 드리면, 그 외로운 시간을 버텨야 됩니다. 그 외로운 시간을 혼자서 버티는 것에 초점을 뒀다기보단 그 외로운 시간에 나를 가장 많이 볼 수 있거든요. 내가 지금 어떤 순간에 놓여 있는지, 나의 마음은 지금 어딜 가고 있는지, 그걸 가장 볼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외롭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언제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아마 그 시간이 나의 히어 앤 나우를 바라볼 수 있는 시간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 사냐고 묻거든 너무 어려운 질문인데 첫 번째는 누군가 내게 주신 선물이거든요. 오늘을 산다는 건. 그리고 두 번째는 너무 힘들지만 그리고 너무 고통스럽지만 살지 못할 이유보다 살아가야 할 이유가 더 크기 때문에 살아갑니다.